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던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눈이 쏠리는 부분들은 2분기 기업들이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자 결국 또다시 나오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5월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80%를 넘어섰고 이제는 6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사이의 평행선을 살펴보시면서 오늘은 기업별 이슈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종목들의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모닝쇼 뉴스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의 차종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국내 기업인 현대와 기아는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단 현대와 기아차만 제외된 것은 아니었고요. 폭스바겐, BMW 같이 이렇게 미국의 자동차가 아닌 회사들은 거의 다 제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전기차의 차종들을 모두 공개했는데요. 북미산 조건에 이어서 배터리 요건까지 추가가 되면서 대상 차종들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같은 북미의 자동차들만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가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보조금의 지급 대상 전기차에는 테슬라의 이런 모델들과 포함해서 캐딜락의 리릭,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실버, 그리고 포드의 이트랜짓, 머스탱의 마하, F150의 라이트까지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의 차량들이 대다수 포함된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GV70이 북미산 조건을 충족을 했지만 아쉽게 배터리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이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북미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사용하거나 이 FTA와 추가적으로 이렇게 체결하게 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이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지 총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국의 공장에 추가적으로 전기차 전용 라인들을 설립하는 등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보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던 스타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17일로 예정했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발사를 다시 한번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밤쯤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20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거의 40초가량을 앞두고 결국에는 발사가 다시 한번 연기됐습니다. 머스크는 발사 연기 결정 직전에 트위터에 압력을 가하는 밸브가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켓 1단계 부스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48시간 이후에나 발사를 재시도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 말에 따르면 결국에는 오는 19일,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후에나 다시 한번 스타쉽의 발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애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애플이 미국 전역의 저축성 예금 평균 이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굉장히 고금리의 이자를 제공하는 저축계좌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이자가 붙는 애플카드 저축계좌를 출시한 것인데요. 지난해 10월에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말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애플의 상품은 아이폰의 월렛,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지갑 앱이 되겠죠. 여기서 계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나 최소 예금 요건은 없습니다. 계좌를 개설한다면 데일리 캐시 보상이 저축계좌로 자동 입금되는데요. 이 데일리 캐시는 애플카드 사용 시 최대 3%까지 제공되는 리워드입니다.
이번 상품이 금융시장 전반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애플카드 저축계좌는 미국 내 신용 승인을 받은 애플카드의 발급자들에 한해서 개설이 됩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까지 확대할지 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플은 금융 서비스가 향후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애플의 이러한 결정, 이런 소식들이 또 금융시장 전반에는 어떤 영향력을 몰고 올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모닝브리핑 마치면서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